월 1,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해외 일자리, 비자, 항공권, 숙소까지 무료라는 말.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동작이지만 해외 취업 사이트와 SNS에서는 여전히 흔히 보이는 공고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클릭하는 순간 도착과 동시에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고 하루 14시간 동안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에 강제로 투입됩니다. 지난 10월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사건도 이런 구조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청년들을 이런 위험으로 내몰고 있을까요? 캄보디아는 지금 온라인 사기 산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범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중국 자본이 만든 카지노와 호텔이 범죄 조직에 넘어가면서 수십 개의 대형 사기 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요인, 가상화폐 사기 등의 범죄가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이 단지는 사실상 노예 노동시설에 가깝고 고문과 감금, 마약, 인신매매가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2021년 캄보디아 출국자 입국자 수의 차이는 113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 약 1,00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접수된 취업사기 감금 신고만 572건이며 그중 남성이 90%, 20, 30대 청년이 6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불법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많은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믿고 캄보디아로 향하는 걸까요? 건국대 이웅혁 교수는 이 현상을 한탕주의와 절박함의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대기업은 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은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유혹이 왔을 때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아닌가. 한탕주의 같은 것이 기성세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기성세대 문화가 청년들을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각종 온라인 범죄에 강제로 투입된 이들은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 다니며 누가 자신을 관리하는지도 모르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조직은 이들을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송금 역할 등에 이용하고 때로는 친구나 지인을 끌어오도록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돌아온 뒤 가해자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각종 온라인 범죄의 피의자가 되지만 동시에 납치와 감금, 폭행의 피해를 겪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일까요? 11월 10일 캄보디아 푸놈펜에 한국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해 24시간 대응 체계가 가동됐고 신고 접수부터 검거, 송환, 포렌식까지 전담하며 현장 수사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문제 단지는 전 세계 20만 명이 동사하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캄보디아 경제와도 얽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몸값이 최대 2천만 원에 달해 더 위험한 표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경기 남부청 통계자를 봤더니 그 30%, 40%가량 이제 줄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향력을 준 거죠. 국제적인 관심과 촉구. 하지만 이 효과는 단기적일 뿐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구조와 지속적 국제 공조, 그리고 청년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은 늘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대부분 누군가의 삶을 빼앗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